안녕하세요. 화학자 장홍주입니다. 인공지능이나 머신러닝 등 현대 사회는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완전히 새로운 개념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과학이 인간을 이해하고 따라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인공적인 결과물을 만들기 시작한 셈이죠. 오늘은 이제껏 만들어진 것 중 가장 근원적인 인공이자 유효한 도구이며 참신한 방식에 대해 최첨단 화학 이야기를 모처럼 진심 텐션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자연과 인공은 단어 자체에서부터 선입견과 다를 바 없는 느낌이 들게 합니다. 자연은 싱그럽고 상쾌하며 좋은 느낌으로, 반대로 인공은 인위적이고 삭막하며 위험하거나 불편한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인공이 불편해진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20세기 말만 하더라도 인간이 만들어낼 기계나 장치, 인공적인 결과물은 환상적인 미래이자 최첨단 기술로 기대되었습니다. 누구도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죠. 하지만 지금은 인간을 닮은 외형이나 행동에서 불쾌감을 느낀다거나 이로부터 다가올 미래를 두려워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모든 원인은 너무나 급격히 단계가 높아졌기 때문에 이에 대해 받아들이거나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인공을 만드는 것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작전 수행이나 물품 운송에 활용될 수 있는 동물의 모습을 본뜬 로봇이나 이제는 많이 보급되어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서빙 로봇이 대표적입니다. 모두 삶을 편리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더욱 기초적인 화학 영역에서의 인공은 조금 더 먼 미래에 대한 도전입니다. 우리는 식물의 광합성을 본따 태양광 발전을 탄생시켰으며 이 인공식물 기능은 이제 미래 친환경 에너지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간의 생존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생명 기능의 인공화는 여전히 도전 중입니다. 최근에는 엽록소나 마이토콘드리아를 인공화해서 에너지의 화학적 생산이 가능한 시스템이 개발되기도 했고, 정상세포와 간단한 신호 전달이 가능한 인공세포도 탄생했습니다. 모든 인공화는 편리함과 더불어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보조받기 위함이며, 너무 복잡하거나 작아 자연으로 테스트할 수 없는 과학을 실제로 탐구하기 위한 체계에 대한 일종의 실험장입니다. 본격적으로 무엇을 인공으로 만들어냈길래 이런 서론이 있었을지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무언가를 만드는 데는 재료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작은 레고 블록은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재료 역시 더 작은 재료로 구성된 셈이죠. 블록을 만드는 플라스틱의 재료는 아크릴로나이트릴, 원쓰리부타다이엔, 그리고 스타이렌의 세 가지 물질이 중합해 형성하는 고분자 물질인 ABS입니다. 유기분자로 이루어진 고분자가 만드는 블록, 그리고 그 블록이 또 다른 재료가 되어 동일한 형태와 원리, 물리적 외형이지만 규모만이 다른 또 다른 블록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작은 블록으로 집을 짓는다면 형태는 인식되지만 내부에서의 활용이나 편리함, 구조적 유리함을 체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블록으로 만든 더 큰 블록으로 만든 집을 이용한다면 실제로 들어가 사용하고 생활해보며 이론이 아닌 실험적 데이터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재료라 생각한 것들이 무엇으로 되어 있을지를 역으로 추적한다면 우리는 이제껏 너무 작아 존재하지만 실험할 수 없었던 원초적인 재료를 직접 파헤칠 수 있는 인공 실험장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유전물질인 DNA는 이중나선이라는 특징적인 구조만이 강조될 뿐 그 상세한 구조를 모두 묘사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DNA 재료인 탄소, 산소, 질소, 수소, 인으로 하나씩 그린다면 너무 복잡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들 제각기 크기와 색이 다른 구체로 그려져 크게 막막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자세히 다가간다면 이 구체 하나하나가 각기 다른 개수의 미소 입자들로 이루어진 원자들이며 그들의 전자 공유를 통한 화학적 결합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에서 당혹스러워집니다. 이제 표현하거나 이해하고 실험하는데 심각하게 복잡한 시스템이 되었습니다. 물리와 화학, 생물이 애매한 경계선을 가져 이제는 서로의 분야를 자유롭게 넘나들지만 그럼에도 학문이 구분되는 것은 한 번에 고려할 수 있는 시스템에 크게 장벽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원자는 중앙에 작고 단단한 원자 핵과 그 주위를 감싼 전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론 화학 결합의 형성이나 반응에는 주위의 전자들만이 관여하며 원자핵은 원소의 종류와 운명을 결정짓는 역할로 구분되어 있긴 합니다. 역시나 문제는 이들이 셀 수 없이 많다는 것이죠. 수많은 원자핵이 날아다니거나 혹은 분자를 구성하기 위해 특정한 위치에 결합을 통해 고정되어 있습니다. 거시적인 위치가 고정되어 있을 뿐 이들도 진동하고 회전합니다. 그 와중에 전자들도 제멋대로입니다. 당연히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탄생했기 때문에 우리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보이는 그림은 정말 상세히 그리고 멋지게 표현된 태양계의 모습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확대해 본다면 태양을 중심으로 행성과 소행성 등이 공전하는 궤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중심은 지구도 아니며 태양도 아닙니다. 태양 역시 우리 은하 속에서 공전하고 있는 아주 작은 행성계에 불과합니다. 실제 시스템을 고려한다면 이처럼 공전하는 태양 주위에 잡힌 채 태양을 공전하며 스스로 자전하고 위성들이 또다시 그 주위에 관여하고 있는 아름답지만 막상 계산하려면 고통스러운 시스템이 되겠죠. 물론 이처럼 실제적인 방식을 모두가 사용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경우 우리는 저차원화시켜 너무 큰 무리는 없지만 사실 범위에 적용될 수 있도록 일종의 근사를 수행합니다. 태양이 중앙에 고정되어 있고 행성과 소행성들이 공전 및 자전하는 태양계 시스템으로 환원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실제 모델보다는 다소 밋밋해졌지만 여전히 체계적이고 아름답죠. 심지어 우리에게 필요한 과학은 이것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태양계에서 근사가 가능한 것은 태양이 압도적인 비율의 질량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기준은 원자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원자 핵이 코끼리라면 주위의 전자들을 파리 정도로 비유하곤 합니다. 물론 실제로는 원자 핵을 이루는 중성자와 양성자 개수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겠지만 단 하나의 양성자와 전자로 이루어진 수소를 고려한다면 약 1836배의 질량 차이가 존재합니다. 아프리카 코끼리가 보통 2에서 4톤 정도 되니 전자는 그 주위를 뛰어다니는 토끼라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토끼가 돌아다닌다고 코끼리가 영향받을 일은 없습니다. 지금 이야기한 근사법을 조금 더 과학적인 표현으로 나타낸다면 볼은 오펜하이머 근사입니다. 양자역학에 기여한 위대한 과학자인 막스 보른과 그의 대학원생이었던 로버트 오펜하이머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오펜하이머는 곧 영화로도 개봉하니 영상으로도 만나보실 수 있으실 듯합니다. 여하튼 기본 원리는 전자가 원자 핵에 비해 1836배나 가볍다는 데서 시작합니다. 1000배 이상 차이는 보편적으로 근사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질량 차이로 인해 전자의 움직임은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핵들의 진동이나 회전운동에 비해 매우 빠르게 됩니다. 이는 곧 파동함수를 의미하는 슈레딩거 방정식을 두 개로 나뉘어도 근사가 성립한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하나는 핵의 운동에 대한 방정식이며 다른 하나는 전자들의 운동에 대한 방정식입니다. 물론 전자 방정식을 위해서는 핵의 위치가 고정되어 있다는 근사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야기한 이론적인 핵의 고정을 정말 가능하게 한다면 우리는 근사를 도입한 저차원에서의 양자 화학을 실제로 실험할 수 있겠죠. 오늘 본론을 위해 알아봐야 할 몇 가지 기본 이론들이 있습니다. 바로 오비탈입니다. 궤도 함수를 의미하는 오비탈은 원자들의 결합이나 특성을 비롯해 매우 많은 것과 연관되지만 지금 살펴볼 것은 전자가 채워질 공간이라는 역할입니다. 정확히는 전자가 채워질 수 있는 서로 다른 혹은 같은 에너지를 갖는 방들이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편의상 전자들이 들어갈 오비탈이라는 방마다 2층 침대가 하나씩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 방에는 전자가 2개 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이며 서로 모르는 전자들이 같은 침대에 함께 붙어 누워있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스핀 방향으로 방을 차지하게 됩니다. 물론 채워지는 순서 역시 최대한 다양성이 존재하도록 같은 에너지의 방이라면 한 방향으로 먼저 채워집니다. 교과서에서 배우는 훈트의 1번 규칙이죠. 연구자들은 양자 시뮬레이터를 개발했습니다. 저차원 분자 구조를 모방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분자 구조를 모방하려면 원자를 배치 혹은 연결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원자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 고정할 수 있는 형태로 말이죠. 이 원자는 어디서 구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연금술의 원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인간을 연성하려면 인간을 이루는 재료가 필요합니다. 앞서 살펴봤듯 큼직한 블록을 만들려면 작은 블록들을 조립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자 모사를 위한 원자는 역시나 원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원자로 더 큰 원자를 만들고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더 큰 원자로 분자를 만든다면 그 분자로 실제 분자를 실험적으로 모사할 수 있는 셈입니다. 원자를 원하는 위치에 배치하는 기술은 주사 터널링 현미경이라는 장비에 의해 수십 년 전 발표되었습니다. 아마도 과학 잡지나 책에서 본 경험이 있으실 정도로 유명한 그림들입니다. 1990년 제논 원자 35개를 STM을 이용해 니켈 표면에 올려 IBM이라는 글자를 새긴 기술이 네이처지에 보고되었었습니다. 그리고 3년 후
이번에는 48개의 철 원자를 구리 표면에 올려 산호초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어느 정도의 조건만 맞는다면 우리는 개별 원자들을 매끄러운 표면 위에 올릴 수 있는 셈입니다. 정리하자면 STM을 이용해 표면 원하는 위치에 원자를 올려둘 수 있고, 이는 원자의 위치를 고정하는 셈입니다. 또한 원자를 재료로 원자가 전자가 되도록 전자 배치 형태만으로 이들을 올려준다면 핵이 없어 무시할 수 있는 가장 직관적인 인공 원자의 전자가 준비됩니다. 보른 오펜하이머 근사가 적용되는 원자로 만드는 분자의 관찰의 셈입니다. 이론이 준비되었고 장비가 확보되었다면 이제 본격적인 양자 시뮬레이션이 가능합니다. 무엇에 대해서 시도할지만 정하면 됩니다. 전자 역할을 할 원자는 바로 세슘입니다. 세슘은 1족 6주기에 위치한 원소로 전자 배치를 살펴본다면 모든 방에 전자가 둘씩 짝지어져 있지만 마지막 6s 오비탈 방에만 하나의 전자가 홀로 남아 있습니다. 전자의 스핀은 업과 다운 두 종류로 구분되는데 각각 플러스 2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1이어서 둘이 짝지어지면 상쇄되어 방향성을 갖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슘은 단 하나의 전자만이 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하나의 전자와 같은 2분의 1의 스핀이 남아있는 셈입니다. 조금 많이 커다랗고 실제로는 원자지만 거대한 전자라고 가정할 수 있는 것이죠. 세슘 원자 8개를 안티모나 인듐 표면에 STM을 이용해 배치했습니다. 보다시피 8개 세슘 원자를 배치한 모습입니다. 비어있는 중앙은 원자 핵이 위치했어야 하는 곳이며 8개의 가상 전자인 세슘 원자들이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모습입니다. 세슘 원자 8개로 이루어진 인공 원자 2개를 나란히 놓았을 때 가해진 에너지에 따라 이들 사이에 상호작용이 달라졌습니다. 마치 원자 2개가 결합을 만들듯 둘 사이에 상호작용이 나타나는 것은 더 낮은 에너지인 마이너스 133mV였으며 서로 반발하는 반결합 형태는 더 높은 에너지인 마이너스 86mV였습니다. 실제 분자들은 전자볼트 수준에서의 거대한 에너지 차이지만 이를 실험적으로 검출 가능한 밀리볼트 정도로 구현한 것은 많은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그런데 왜 세슘 원자 8개를 배치한 것일까요? 원소마다 양성자와 전자의 개수가 다르며 실제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가장 바깥쪽의 방인 오비탈이 다릅니다. 주기율표는 이 모든 정보를 직관적으로 보여줍니다. 주기율표의 가장 왼쪽 1족과 2족 두 기둥은 s오비탈에 대한 원소들입니다. s오비탈은 하나의 방으로 이루어져 총 2개의 전자가 채워질 수 있기 때문에 1개가 채워진 경우 1족, 2개가 채워져 꽉 찼다면 2족이 됩니다. 오른쪽 끝에 13에서 16족은 p오비탈이 핵심입니다. p오비탈은 3개의 방으로 이루어져 총 6개의 전자까지 채워질 수 있습니다. 13에서 18까지 각각 전자가 하나씩 늘어나는 경우입니다. S와 p오비탈이 관여하는 원소들을 전형 원소라 부릅니다. 전형적인 특성을 가져 족별로 구분할 수 있기 때문이죠. 개수를 세어본다면 총 8개의 기둥이 되며 이는 8개의 전자가 채워졌을 때 모든 방에 가득 차 있는 가장 안정한 형태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8개를 채워야 하는 규칙을 옥텟 규칙이라 부르며 이 때문에 총 8개의 세슘 원자로 8개의 전자가 가득 찬 형태를 모사한 것이죠. 옥텟 규칙은 탄소를 비롯한 유기물에서 무조건적으로 성립해야 하는 조건입니다. 메테인을 살펴본다면 다음과 같이 그릴 수 있습니다. 점은 전자를 의미합니다. 탄소는 원자번호 6번으로 총 6개의 전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2개는 이미 가득 차 있는 안쪽 껍질 오비탈의 전자들이니 화학 반응에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결국 4개의 전자가 있는 셈입니다. 수소는 원자번호 1번으로 1개의 전자뿐이 없죠. 4개의 수소는 각각 1개씩의 전자를 제공해 총 4개의 전자가 사용됩니다. 탄소와 수소의 전자를 표현한다면 탄소는 주위를 8개의 전자가 감싸고 있는 옥텟 규칙이 만족된 형태입니다. CH나 CH2, CH3가 아닌 CH4가 가장 간단한 유기화합물인 이유는 옥텟 규칙을 만족시키는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수소의 입장에서는 주위에 단 2개의 전자뿐이 없습니다. 옥텟 규칙이 성립하지 않는 셈입니다. 아마도 화학과 학생들이어도 정확한 명칭을 배운 적 없을 텐데 수소와 헬륨, 리튬의 3가지 매우 작고 가벼운 원소들의 경우에는 옥텟이 아닌 듀플렛 룰이 적용됩니다. 2개의 전자만 채워져도 이들이 가지고 있는 s오비탈이 가득 차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준이 2개인 듀플렛 규칙이라 불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략했던 3에서 12족까지의 원소들이나 주기율표 아래 따로 써있는 란탄족과 악티늄족 원소들도 다른 규칙이 있겠죠.
3에서 12족 원소들을 전이금속이라 부르는데 이들은 d 오비탈이 작용합니다. s가 1개의 방, p가 3개의 방이었다면 d 오비탈은 총 5개의 방을 갖습니다. 10개의 전자가 채워질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결국 이전에 사용된 전자들까지 고려해 2 더하기 6 더하기 10이 되어 총 18개의 전자가 채워진다면 S와 P, D까지 모두 채워져 가장 안정해집니다. 전이금속은 18 일렉트론 룰이라는 기준이 적용됩니다. 란탄족과 악틴족은 F 오비탈이 관여하며 지금까지의 규칙대로라면 총 7개의 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더하기 6 더하기 10 더하기 14니 최대 32개의 전자가 모든 방을 채웁니다. 이는 32 일렉트론 룰이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규칙이 있다 없다 정도가 아니라 옥텟 규칙으로 유기화합물의 구성과 형태를 예측했듯 금속 화합물은 18개나 32개의 전자로 구성과 형태를 설명합니다. 무기화학에서 다루는 내용인 만큼 원소마다의 전자 개수를 파악하기 위해 무기화학 수업에서 주기율표를 아예 다 외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물론 시험에서 참고자료로 주기율표를 제공한다면 외울 필요가 없겠지만 저는 제공하지 않아요. 조금 더 본격적으로 옥텟 규칙이 만족된 형태로 화학결합을 구성하는 유기화합물들을 양자 시뮬레이션 분자 모사하기 시작합니다. 6개의 탄소와 3개의 이중결합으로 이루어진 헥사 트라이엔을 모사해봤습니다. 우측 그림에서처럼 오비탈의 위상에 따라 서로 다른 6개 에너지 레벨로 이론상 구분됩니다. 실험으로도 증명될 수 있을지 확인했더니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가능했습니다. 사실상 이 정도면 그냥 성공이라 봐도 무방합니다. 각 상태마다의 에너지 준위 높낮이까지도 설명되는 수준입니다. 더욱 친숙한 육각형의 벤젠을 모사한 결과에서도 이제껏 이론과 양자 계산상으로 확인되었던 결과들이 실제로 관측되었습니다. 이제 슬슬 원자일지 원자로 만든 핵 없는 인공 원자인지 헷갈릴 지경입니다. 사각형 형태로 연결된 사이클로 부타다이엔에서도 모든 오비탈이 같은 위상인 경우 그리고 다른 위상이어서 전자가 존재하지 않는 공간이 확인되는 경우까지 역시나 또다시 관찰 가능했습니다. 유기화합물의 구조 예측 중 전자 구름들이 겹쳐지며 서로를 밀어내는 입체 장애가 중요한 관건 중 하나입니다. 이번에는 양 끝이 같은 방향에 위치해 서로 반발력이 존재할 수 있는 경우와 가장 먼 쪽으로 배치되어 반발력이 최소인 경우를 만들어 봤습니다. 역시나 에너지 레벨은 서로 먼 경우가 더 낮게 나타났죠. 이번 연구에서는 탄소를 모사해 여러 유기 구조들을 시뮬레이션한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만은 이후 어느 정도까지 발전할 수 있을지 흥미롭습니다. 물론 오비탈이 많아질수록 배치해야 하는 일종의 전자 역할의 원자가 늘어나겠지만 바륨을 배치해 짝지어진 전자를 채워넣고 주위에 세슘을 넣는다거나 임의로 원자핵을 만들어 넣는다거나 하는 재미있는 시도도 가능할 듯합니다. 요약입니다. 단 하나의 홀전자가 있는 세슘 원자를 전자라 가정했습니다. 그리고 8개의 세슘 원자를 배치해 핵이 없는 형태로 화학결합을 이룬 탄소를 모사했습니다. 원자로 만든, 인공 원자로 만든 분자를 살펴봤더니 실제 분자와 같았습니다.